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대규모 군사력 증강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중국 등 점증하는 영내 위협에 맞서 미군의 전략과 재원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최근 승인한 각각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엔 나란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상원 군사위는 태평양 억지 구상으로 명명한 이 계획에 2022 회계연도까지 향후 2년간 총 60억 달러에 가까운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하원 군사위도 인도태평양 안심구상으로 불리는 유사한 계획에 우선 35억 8천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는데 역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 군사력을 대폭 늘리고 연합군사훈련을 강화하며 군사장비를 재배치하는 대대적 계획의 첫 단계입니다. 이처럼 상하원 군사위 지도부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 구상은 점증하는 중국의 영내 위협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상원의 법안은 이 구상에 대해 미군의 초점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더 이동시키고 영내 미군 억지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임스 이누프 상원 군사위원장도 지난달 29일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 의결을 앞두고 지지 발언을 통해 영내 위협 억지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It says our biggest threats come from Indo-Pacific region. The NDAA creates a Pacific deterrent initiative to enhance lethality, address key capability gaps, and support our allies and partners over there. 하원 군사위도 인도태평양 안심구상의 5가지 목표를 명시했습니다. 영내 미군 주둔을 최적화하고 동맹국가 파트너 국가와의 양자 혹은 다자 간 연합 군사훈련 강화와 유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영내 인프라 개선과 군사장비 군수품 재배치, 그리고 동맹국과의 협력 구축 등이 포함됐습니다. 주한미군 유지 조항도 인도태평양 지역 정책의 일환으로 상하원 법안에 모두 포함됐고 상원 법안엔 일본과 지상 기반 장거리 대함 순항미사일 공동 개발 지지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번 구상은 미국 의회가 지난 2018년 말 제정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장기적 전략을 담은 아시아 안보법과 상호 보완적 성격의 정책 계획입니다. 미국 의회는 인도태평양 내 미국의 억지력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며 국방수권 법안에 인도태평양 억지 구상 포함 방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오는 8월 실시 예정인 미얀 연합군사훈련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놓고 미얀 양국이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는 일부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양국 공조는 긴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2일 미얀 군 당국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2차 검증 단계인 완전 운용평가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일부 한국 매체들의 보도와 관련한 VOA 질문에 연합훈련과 관련해 이견이나 갈등을 제기하는 관측은 외부 소음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이런 관측은 실제 미얀 군 당국 간에 조율되는 사안의 진실이 반영돼 있지 않다며 미얀 연합훈련 실시 규모나 형태에 따라 완전 운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 8군 사령관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연합훈련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완전 운용평가와는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이 합의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영내 안보 환경 등 3가지 전제 조건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한 각국의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이 6개월이나 지났는데 각국의 이행보고서 제출은 아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국가에선 북한 노동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작업에 몰두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975를 통해 전 세계 모든 북한 노동자들이 지난해 12월 22일까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각 유엔 회원국들에게 지난 3월까지 자국 내 북한 노동자 현황을 담은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보고서 제출 시한이 약 3개월 지난 2일 현재
안부리에 노동자 송환 이행 상황을 보고한 나라는 모두 37개국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37개국 중에는 북한 노동자들이 활동했던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같은 나라도 있지만 미국, 캐나다, 영국 등 북한 노동자가 사실상 전무했던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8년 발표한 북한 관련 주의보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있는 41개 나라를 지목했는데 이들 나라 가운데 안부리에 북한 노동자 송환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12개국에 불과했습니다. 북한 노동자 송환 현황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프리카를 비롯한 일부 나라들은 보고서 제출을 지난 몇 년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북한 노동자들이 여전히 활동 중인 정황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VOA가 북한 만수대 소속 북한 노동자 수십여 명이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고 보도한 세네갈에서는 북한 노동자들의 활동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VOA가 확보한 영상 자료에는 만수대의 위장회사격인 코르만 컨스트럭션 소속 북한 노동자들이 한 주택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듯 대부분 마스크를 낀 채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상황을 잘 아는 소식통들은 최근 VOA에 과거 3만에서 4만 명으로 추산되던 북한 노동자 중 약 30% 정도는 아직도 러시아에 계속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가 앞서 지난 5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북한 노동자 1000여 명이 계속 남아있다고 밝혔는데 이보다 더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아직 러시아에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0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 여전히 북한 노동자들이 송환되지 않고 체류하고 있거나 새로 추가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대북 정책에 대해 한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미국과의 대북 정책 소통 창구인 미얀 워킹그룹의 효용성과 관련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미국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한 VOA 논평 요청에 북한과 관여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동맹인 한국과 여전히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경화 장관은 지난 2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미국과의 대북 정책 소통 채널인 미얀 워킹그룹에 대해 상당히 유용하게 작동해 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국 내 일각에서 미얀 워킹그룹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나오는 걸 알고 있다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미국 측과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최근 북한 정권의 공격적 수사와 행동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한반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외교부의 타리크 아마드 부장관은 지난달 30일 영국 상원에 출석해 최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일련의 조치를 볼 때 현재 한반도 상황은 심각하다면서 모든 관계국들은 남북이 대화 재개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드 부장관은 또 영국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모색하기 위해 다자적으로 동반국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특히 한반도 긴장 완화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중국을 비롯한 유엔 안보리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것만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다만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가장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북 인도적 지원 제공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핵무기 확산에 반대하는 미국과 국제 민간단체가 핵위협 반대 활동을 벌이는 15개 민간단체에 11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국제안보재단 플러시어드 펀드는 2일 보도자료에서 전 세계 핵 위협을 줄이고 핵무기가 있는 지역의 분쟁을 막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15개 민간단체에 보조금 11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핵무기 철폐 국제운동에 대한 지원은 핵 확산 금지 조약의 새로운 비준을 통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지원 대상엔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촉구해온 국제 여성평화운동 단체 위민 크로스 DMZ를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